자,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자, 매매 보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에서는 첫 번째 계약금을 볼 겁니다. 계약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아주 중요하죠. 별 2개. 반드시 출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환매. 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성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자, 그리고 567조에서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 이거는 매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유상계약들에 다 준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이 규정돼 있기로는 매매에 규정이 돼 있지만 다른 유상계약에 해당되는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562페이지에서요. 자, 매매 성립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자, 여기 파란색 2번을 보세요.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객체가 재산권이다. 자,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을 때 매매 합의를 하였다라는 거는 매도인 쪽에서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죠. 자, 매도인 쪽에서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죠. 이걸 양 당사자가 약속하고 합의하면 이게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이전시키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그 재산권이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든 권리든 둘 다 묶어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체가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따라서 물건뿐만 아니라 임차권, 특허권, 지상권 같은 권리도 매매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권리도.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다라고 하죠.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해요. 딴 사람 거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유효죠? 맞아요. 채권 행위라서. 채권 행위라서. 이행하는 거라서 약속하는 거라서. 약속하는 거라서. 자,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죠.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 같은 말. 자, 내려갑니다. 4번.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자, 반대급부가 대금 지급이어야 돼요. 금전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을 때 비로소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된다는 거죠. 자, 계약 성질이었고요. 자, 그럼 바로 계약금으로 넘어갑니다. 계약금은 567페이지에 나오죠. 567페이지. 일단 주된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주된 계약에 해당이 되는 매매 합의가 이루어지고 매매 합의를 토대로 하여서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도 성립이 됩니다. 자, 이때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주된 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종된 계약이다.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할 때 갑 쪽에서 을한테 넘기기로 했던 토지 갑은 을한테 토지를 넘기기로 했고 을은 이 토지를 10억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자, 10억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면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주는 거니까 계약금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죠? 1억이죠. 1억. 10% 1억. 그죠? 10억에 10% 해당되는 1억의 계약금을 탁 교부하면은 계약금 계약 성립입니다. 자, 이때 계약금 1억을 드린다고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 1억 드리겠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합의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계약금을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교부해야 성립.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이거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합의만 해가지고 안 되고 계약금 교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일단 파란색 1번에 계약금이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개념은 첫째 줄에 나옵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다. 양괄호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자,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종된 계약금 계약은 자동 어떻게 된다? 소멸, 무효가 되겠습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서 나와 있듯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요물 계약. 해서 요물 계약이라서 밑에 핵심 판례에서요. 자, 핵심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 자, 혹은 계약금을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정했다면 이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셋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부자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단 계약금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요, 성질. 계약금의 성질, 기능을 봤을 때 이 계약금은 증약금의 기능을 해요.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특약을 하게 되면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 약, 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 해약금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해제 방법이 뭐냐? 계약금 계약에서는 먼저 계약금을 교부한 쪽이 있겠죠. 교부자. 갑하고 을 중에서 교부자가 누구예요? 누가 계약금을 준 거죠? 을이 준 거죠. 그래서 을이 교부자예요. 그리고 계약금 수령자. 수령자는 갑이죠. 자, 현재 을이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갑한테 1억을 지급했죠. 그럼 1억은 누구한테 가 있죠? 1억 누가 들고 있어요? 갑이 들고 있죠. 갑이 들고 있습니다. 1억을. 근데 땅값이 폭락하면, 땅값이 폭락해버리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10억에 이 땅을 사고 싶지가 않지요. 그럼 을 쪽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을이 해제를 하려면 갑에게 교부했던 그 계약금을 뭐하고 해제합니다? 포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합니다. 포기.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럼 갑이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억 먹는 거죠, 갑이. 그리고 해제되는 거예요.
근데 땅값이 반대로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죠. 땅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갑이 해제하고 싶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되냐? 갑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한다. 그럼 갑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표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 표시도 하고 배액을 제공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전화했어요. 아, 선생님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휴, 해제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만 해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제공까지. 예? 뭐까지? 제공까지. 제공. 자, 따라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판례에서처럼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다면 이건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만 지급됐다는 거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어 안 됐어? 성립이 안 된 거거든요. 자, 원래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1억을 줘야 됩니다. 1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드린 겁니다. 1,000만 원. 응? 계약금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근데 땅값이 오르는 거죠. 땅값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 해지할 때, 을한테 야 1,000만 원 가져가라. 야 1,000만 원 가져가. 이렇게 하고 해제를 해 못해? 못한다고. 그럼 2,000만 원 주면 해제할 수 있습니까? 1억은요? 안 돼요? 그럼 2억은요? 2억 줘도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5억 주면 해제됩니까? 5억 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요. 계약 자체가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도 갑은 제 멋대로 해제를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계약금 안 거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안 거는 게 더 무섭죠? 왜 무서워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죠. 얼마에? 10억에 팔아야죠. 맞나요? 네, 팔아야죠. 약속시켜야죠? 약속시켜야죠. 근데 해제하고 싶어요. 그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려면. 아니, 해제 못한다고요. 해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목적물이 10억짜리죠. 10억. 근데 을이 교부하는 계약금이 돈이 딸려가지고 1,000만 원만 준다는 거죠. 이거를 중개사들이 가계약금이라 그래요. 가계약금. 지금 제가 1억이 없는데요. 그럼 일부라도 일단 집어 넣으세요. 그러죠. 1,000만 원이라도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가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저렇게 해제를 못하는 저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개사가 갑하고 을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면은 문자 보냅니다. 문자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한다. 해약금으로 하기로 갑하고 을은 합의하였다.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요. 합의함. 자, 따라서 이 이후에 을이 만약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을은 교부했던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갑이 해제한다면 1,000만 원의 배액에 해당되는 2,000만 원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요.
이렇게 문자 해가지고 갑과 을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해제가 되는 겁니까? 해제가 돼, 안 돼? 됩니다. 왜 안 되게 뭐 안 돼요? 예? 임의규정.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예? 법대로 아니면 특약대로. 특약대로. 특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문자 보내는 거예요. 가계약금이 오갔을 때 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죠. 저 해제하고 싶은데요. 제발 해제하고 싶어요. 해제 못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해제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중개사들이 문자 보낸다고요. 가계약금을 뭘로 하겠다고? 해약금으로 하겠다고 문자 보낸다고, 중개사가. 그럼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2,000만 원 주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합의 없으면, 1,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그러면 해제를 하고 못하고, 해제 못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계약할 때 보세요. 가계약금 걸면 중개사가 100방 문자 보냅니다. 이 금액을 해약금으로 한다. 포기, 배액 상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낸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매매 안 해보셨어요? 자기 집에 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뭔 얘기가 다 있거죠? 자, 568페이지요. 568페이지. 자, 먼저 성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위약금. 근데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위약금 되려면 뭐 해야 됩니다? 특약을 해야 돼, 특약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해야 위약금 돼요. 특약을 해야 돼, 특약을. 특약 안 하면 위약금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특약을 했을 때는 이 위약금이 되고 위약금 낸다라는 거는 동그라미 1번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위약금이구나 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네모 2번 해약금 해제입니다. 자, 별 말 없으면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인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다른 약정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둘째 줄에 잘 보셔야 될 표현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해약금 해제 시기죠, 시기. 그리고 2항에서 나오고 있는 건 551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551조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배 청구. 계약금 해제할 때는 손배 청구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570페이지 오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파란 색깔 3번에 보시면은 해약금 해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 양괄호 1번에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갑쪽에서 합의했습니다. 자, 1,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갑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을한테 이제 주겠다고. 그죠? 1,000만 원 주면 안 되죠. 2,000 줘야 되죠. 2,000 줘? 1,000만 원의 배액을. 자, 배액을 주겠다고 을한테 전화했어요. 을이 전화 받았어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갑이 저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배 드릴 테니까 해제합시다. 이렇게 갑이 전화했어요. 갑자기 전화 끊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갑이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해제하기 싫어서. 땅값이 올라가서 땅값이 내려가서. 땅값이 오르니까. 그럼 갑이 백날 천날 전화해도 을이 2,000만 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자 남겼어요. 네? 문자 남겼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썼던 중개사무소. 우리가 계약서를 썼던 중개사무소에 제가 현금 따발로 2천만 원 갖다 놨으니까 현금 따발로 2천만 원 갖다 놨으니까 갖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문자 보냈어요. 이러면 이제 해제가 돼야 안 돼요? 해제되는 겁니까?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는 겁니다. 갑이 해제를 할 때는 대액을 상환하겠다고 의사 표시하고 뭐까지만 하면 돼요? 제공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제공까지. 받고 안 받고는 뭐 을지사정이죠. 갑은 제공했잖아요. 나는 중개사무소에 돈 갖다 놨죠. 근데 을이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0을 을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제공까지만 하면 돼요? 제공까지만. 제공까지만. 양과로 2번 보세요. 수령자가 100을 제공했는데 교부자가 수령 거절을 했을 경우에 이때는 배액 제공으로서 충분하다. 을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떡하지? 그럼 이거 2천만 원을 법원 가가지고 공탁해야 되나? 공탁? 공탁해야 돼? 공탁 안 해도 돼? 아, 공탁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공탁 안 하셔도 돼요. 오버하지 말고 제공까지만. 제공까지만 하면 해제가 된다는 거. 자, 다시 왼쪽 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해약금으로 해제할 때 그 시기가 언제냐? 자, 그 시기는 이행착수 전까지예요. 이행착수 전까지. 대표적인 이행착수가 뭐가 있죠? 중도금. 중도금의 지급이 대표적인 이행착수죠. 그렇죠? 이행착수, 대표적인 이행착수가 중도금. 중도금 지급. 그러면 매매를 하고 매매를 성립시키고 계약금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매가 종료가 되죠. 매매가 종료가 되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건 중도금 지급 전 단계, 중도금 지급 전 단계, 요 단계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단계. 자, 만약에 중도금 지급으로 나아가면 이 선을 딱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은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해 못합니다. 이 중도금 들어가면은 계약금 해제 못해요. 그러니까 이행착수 단계로 나가기 전에 해제를 빨리 하시라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건널 수 없는 강이죠. 네? 못 건넙니다. 건널 수 없는 강. 네? 건업강이에요. 건업강. 여기 넘어가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그죠? 이건 건널 수 없다기보다 이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에요. 돌업강.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어. 미리 지급. 이거 이행착수야, 이행착수 아니야? 미리 지급했다는 건 선 넘었어, 안 넘었어? 넘은 거죠. 다음 단계로 나간 거죠. 그러면 계약금 해제를 해, 못해? 못해. 그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면요. 선 넘은 거, 선 안 넘은 거. 넘은 거죠. 일부만 지급해도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럼 계약금 해제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선 넘었습니다. 예. 자, 조금 내려가서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이행착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읍, 중도금 일부 지급.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했네요. 지금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채권으로 줬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중도금 지급한 거, 지급 안 한 거? 지급한 거지.
자, 디귿 미리 지급했다. 이것도 이행착수. 자, 리을입니다. 리을.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 가자고 촉구하는 거. 이것도 이행착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이행착수는 아니에요. 선 넘은 거 아닙니다. 이것들은 선 안 넘었어.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매매가 유효가 될 뿐 중도금을 지급한 건 아니지요. 예. 판결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행 판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행착수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밑에 핵심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이행의 준비를 했다. 준비까지만 하셨네요. 자, 니은 내려가서 니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에서 판결받았을 때. 자, 디귿.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로 갑니다. 효과. 이제 효과는 두 가지예요. 4번에 나오죠. 파란 색깔 4번에.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효과 두 가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에서 핵심 판례,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565조에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해약권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하죠. 이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책을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567페이지. 567페이지.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자,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땅, 을은 이 땅을 10억에 매수하기로 했음.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1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약정 계약금, 약정을 통해서 교부하기로 했던 계약금은 1억입니다. 자, 근데 을이 현재 1억이라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약금 일부만 1,000만 원만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1,000만 원을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 실제 교부한 계약금. 자, 실제로 교부한 계약금. 실제 교부한 거는 1,000만 원. 그럼 요렇게만 나왔을 때는 일단 현 상황에서 원칙, 현 상황에서의 원칙.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성립 안 했다. 성립 안 했다. 그럼 성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계약금 해제를 못 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근데 당사자가 특약을 할 수 있죠. 특약을. 특약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교부했던 1,000만 원을
이 1,000만 원이라는 가계약금을 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으로 합시다. 해제가 가능한 금원으로 합시다. 으로 합시다. 라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셨다는 거지. 그럼 합의를 했으니까 이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합의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땅값이 매매 계약 당시는 10억이었는데 땅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었죠. 땅값이 오르니까 갑 쪽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 쪽에서 해제. 그럼 갑은 2배를 줘야 되는 거죠. 2배를. 근데 갑 쪽에서 2배를 줄 때 1억에 2배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1,000만 원에 2배를 줘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갑은 1억 2배 주려고 해요? 1,000만 원 2배 주려고 해요? 갑은 1,000만 원 2배 주려고 끝내려고 하죠? 근데 을은 뭐라고 해요? 아니지. 1억 2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연 계약금 해제가 가능할 때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거는 약정 계약금인 것이냐, 그러니까 1억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교부를 받게 된 1,000만 원이 기준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약정 계약금이에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에요? 약정 계약금이죠.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죠. 3번. 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일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자, 둘째 줄 오른쪽 봅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았던 그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해약금은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1억이라고요. 요거라는 거죠. 요게 해약금이라는 거죠.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아니고. 1억.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해제할 때, 여기서 해제할 때 을한테 얼마 주면 되는 거죠? 을한테 얼마 주면 되는 거죠? 9,000만 원이죠. 아, 죄송합니다. 9,000만 원 아니라 1억 1,000이죠. 1억 1,000. 에? 갑이 을한테 줘야 되는 게 1억 1,000이라고. 1억 1,000. 2억 아닙니다. 1억 1,000이라고요. 그럼 을이 해제하면 을은 얼마 줘야 돼요? 을이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을은 얼마 주면 되죠? 9,000이죠. 을은 9,000. 갑은 얼마? 1억 1,000. 2억? 2억 아니에요. 2억 아닙니다. 1억 1,000이죠. 그렇죠? 예. 뭐죠, 이 분위기는? 예? 뭐죠, 이 싸한 분위기는요? 예. 우리가 해약금의 뜻을 알아야 돼. 해약금의 뜻을. 해약금이 뭐냐? 해약금의 뜻이 뭐냐면은 해제 시 필요한 금원, 이게 해약금이에요. 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정상적으로 갑한테 계약금 1억을 교부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했고 정상적으로 을이 갑한테 1억을 교부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억.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 해제한다면은 을한테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해제할 때 얼마가 필요하죠, 을은? 1억을 뭐 하면 되죠? 포기. 1억을 포기하면 되죠? 따라서 을이 계약금 해제를 할 때 필요한 돈이 얼마다? 1억이죠, 1억. 그럼 갑은 얼마가 필요해요?
갑은 얼마가 필요하다? 갑은 을한테 얼마 줘야 되죠? 2억 줘야 되죠. 1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갑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을한테 1억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 돈 1억 얹어서 2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약금이라는 게 갑이든 을이든 해지할 때 필요한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1억이에요. 해약금이 1억이에요. 해약금 1억. 그러니까 해지할 때 1억이 필요하다고, 1억이. 갑도 1억 필요하고 을도 1억 필요하고 둘 다 1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억을 상대방한테 갖다 줬을 때 그때 계약이 해제되는 거라고요. 을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을이 해지할 때는 9천 더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1억을 준 꼴이잖아요. 반대로 갑이 해지할 때는 을한테 받았던 1,000만 원 돌려주면서 자기 돈 1억 얹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억 1,000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저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계약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시간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담보 책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576페이지요. 576페이지. 담보 책임 갑니다. 담보 책임. 네. 이 계약금 때문에 쉬는 시간에 물을 못 마셔요. 사람들 와서 막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담보 책임 갑니다. 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매도인 쪽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재산권 이전하죠. 자, 갑 쪽에서 재산권을 이전한다. 자, 그러면 재산권 이전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넘긴다. 혹은 뭐를 넘긴다? 권리를 넘긴다. 자, 갑 쪽에서 물건이나 권리를 을한테 이전시키게 되는데 이 물건이나 권리 속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원인으로 해서 을 쪽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 책임을 져라. 하자가 있으니까. 당신 책임지세요. 을 쪽에서 책임을 청구하죠. 매수인 쪽에서. 그리고 매도인 갑 쪽에서는 이 하자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묶어서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일단 담보 책임의 첫 번째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이다. 갑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요, 갑이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이 만약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갑이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과실의 상태여도 그래도 갑은 책임을 져 안 져?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무과실 책임. 두 번째,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유상계약에 준용이 된다. 일단 규정돼 있는 건 매매인데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유상계약 준용.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담보 책임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가중시키거나 감경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매로 취득하게 되는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 쪽에서 매수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책임입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에서 매매 규정 준용. 자, 단락 첫째 줄에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거 확인합니다. 유상계약 준용. 자, 그리고 내려가서 법적 성질에서 양괄호 1번에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요.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든지 과실이 없든지 인정이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오고 있죠.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원칙 먼저 확인하면 당사자 간에 담보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감경시키거나 이런 특약들이 다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넣으셨어요. 자, 매매를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면제 특약을 넣었다는 거지. 책임 안 집니다잉. 면제 특약. 이거 면제 특약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유효라고, 유효. 면제 특약이. 유효. 근데 갑 쪽에서 만약에 매도인 쪽에서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특약을 통해서 이거를 악용한 거죠. 알면서도 악용했던 경우라면은 이때는 갑 쪽에서 을한테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안 져도 돼. 책임 져야 됩니다. 책임짐. 자, 그게 지금 예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은 이때는 면제 특약이 있었더라도 매도인 쪽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기본적인 성질들이었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물건의 하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담보 책임은 종류가 3가지입니다. 담보 책임의 종류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고, 두 번째로 권리의 하자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경매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담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건의 하자는 2가지고요, 일단. 물건의 하자 2가지, 그리고 권리 하자 5가지. 경매 하자는 1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